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빙바디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빡세게 해야 하는 녀석이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열심히 만든 근육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죠. 하지만 운동은 그냥 밀고 당기면 되는 거였는데 이 다이어트는 식단부터 해서 섭취 칼로리까지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할 때 특히 다이어트 진행 시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로리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다이어트는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또 벌크업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우선 벌크업은 다음에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다이어트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칼로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단과 운동이 서로 엇나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죠. 근성장을 원하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고 있다든지, 반대로 다이어트를 원하면서 근성장 식단으로 먹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과 섭취 칼로리가 불일치가 일어나면 효과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적으면 빠집니다. 몸에 칼로리가 남아돌면 체중은 줄어들지 않죠. 결국 자신이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보다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알아야겠죠. 개인의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몇 칼로리씩만 먹으면 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의 활동계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초대사량은 그저 살아있음으로써 소비되는 칼로리입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소화를 시키는 등 내장기관들의 신체 활동에 소모되는 칼로리죠. 기초대사량은 헤어리어스 베네딕트 방정식이나 커닝햄 방정식 등 여러가지 계산식이 있지만 귀찮다면 그냥 인바디 한번 재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정확할 겁니다. 활동계수는 내가 하루를 얼마나 활동적으로 보내느냐를 말합니다. 에릭 트렉슬러 박사가 만든 공식을 따르면 전반적인 하루 활동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거기에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는지를 찾아서 해당 수치를 더하면 활동계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진 활동계수를 기초대사량에 곱하면 본인의 유지 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칼로리보다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제 유지 칼로리도 구했겠다, 이것보다 적게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끝인 걸까요? 아직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주의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다이어트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갑작스럽게 칼로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굶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너무 급격한 칼로리 감소는 몸이 이에 맞춰 적응하게 되어 유지 칼로리, 특히 기초대사량 또한 함께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눈물 나는 근손실은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쉽게 피로해지는 몸이 되어서 활동계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각종 부작용도 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때문에 나는 엄청 조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하는 사람은 너무 급격하게 섭취 칼로리를 제한해서 유지 칼로리도 함께 바닥을 쳐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은 칼로리를 줄이지 말고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더 길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00칼로리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점입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칼로리를 줄인 것이 아니라 천천히 줄여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몸은 환경에 적응해서 점점 유지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긴 합니다.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엔 섭취량을 처음엔 500칼로리 제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더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무한정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다음은 다이어트가 끝난 뒤인데요. 다이어트나 바프가 끝났다고 해서 엄청난 칼로리를 무차별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섭취량도 줄어들어 있고 소비량도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먹으면 요요가 바로 세게 와버리는 것이죠. 몸이 오랜만에 들어온 영양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허겁지겁 저장하려고 할 테니까요. 칼로리 섭취량을 천천히 줄였던 것처럼 다이어트가 끝났다면 천천히 올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음식을 먹어서 빼냐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얼마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치킨, 피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칼로리만 지킨다면 살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몸에 좋지 않겠죠. 영양소가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탄단지를 잘 지켜서 먹어주어야 당연히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근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생 조금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결국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을 성장시켜 주어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잘 살찌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힘들게 만든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멋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빙바디였습니다.